조직 타당성 분석은 기업이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기 위해 충분한 경영 전문가, 조직 역량과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수행이 됩니다. 이것은 경영 노하우와 자원 충족도가 주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경영 노하우나 경영 능력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기 평가는 상세한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가나 경영팀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하여 갖는 열정과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을 이해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강점을 실무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 조달이 중요하더라도 고객의 지식과 사업에 대한 열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자금 조달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면 고객을 알아야 하고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탁월한 경영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노하우에 관한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전문성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이외에도 잠재적 새로운 사업은 광범위한 전문성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경영자들은 경험이나 지식 격차를 보완하려고 동료와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재적 새로운 사업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험팀은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직원과 조언자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지식은 잠재적인 모험의 조직 타당성에서 신뢰성을 줍니다. 새로운 모험 사업이 이사회나 자문단에 기꺼이 합류할 것이라고 믿는 매우 능력 있는 신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경영 노하우를 평가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이 적다면 잠재력이 적겠고, 열정이 높다면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잠재력이 낮겠고, 높다면 잠재력이 높겠습니다. 이전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잠재력이 낮고, 넓다면 잠재력이 높겠습니다. 전문성과 사회적 연결망이 깊이가 약하다면 잠재력이 적고, 높다면 강하겠습니다. 경영팀 구성원의 창의성이 거의 없다면 잠재력이 낮고, 많다면 잠재력이 높겠죠. 현금 흐름 관리에 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면 잠재력이 낮겠고, 높다면 잠재력이 크겠습니다. 대학 동료가 없다면 잠재력이 낮겠고, 시간 몰입이 적다면 잠재력이 낮겠습니다. 조직 타당성 분석의 또 다른 영역은 잠재적인 새로운 모험이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투입할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재무 타당성을 분류하여 고려하는 경우에 조직 타당성 분석의 초점은 비재무적 자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노동력의 질, 사무실 공간의 이용도와 새로운 산업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되겠죠. 새로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자원 충족도는 유사한 기업과의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과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쉽고, 기업이 전문화된 공급자, 과학적 지식, 기술 전문가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유사 기업의 단지에 물리적으로 밀접함으로써 조사자들은 작은 제조기업이 큰 기업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원 충족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사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비재무적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 충족도를 평가할 때 5점 척도로 할 수가 있겠죠. 주요 항목은 사무실 공간, 사업을 시작할 공간, 연구실, 제조공간, 제조업자나 외주업자 접촉 정도, 핵심 관리 직원, 핵심 지원 직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장비, 사업 핵심 측면에 대한 지식 재산권 보호 능력, 사업 시작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나 단체의 지원, 호의적인 사업 협력자 형성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사기업과의 접근성, 공급자와의 접근성, 고객과의 접근성, 주요 연구기관의 접근성도 고려할 요소가 되겠죠. 재무 타당성 분석은 최종적인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이 불가피하게 진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엄격성은 상세한 재무 예측을 준비할 때 초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비현실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고려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필요한 총 투자 자금, 유사한 기업의 재무 성과와 사업의 전체적인 재무적 매력성이 되겠습니다. 유사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잠재적 재무 성과를 추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은 정확한 숫자보다 계략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상세한 산업 동향 분석과 개별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가 되겠죠. 사업가들이 간단한 관찰과 공공기록 열람으로 판매 자료를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시 수준에서 예상 수익이 사업 시작을 정도하는 데 적절한지 알기 위해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필요한 투자 자금,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시간과 사업에 가정된 위험, 투자되는 돈에 합당한 기존 대안, 기업가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기존에 대한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될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재무 매력도를 평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동안 견실하고 빠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면 잠재력이 높겠고, 고객 확보와 반복 구매율이 높다면 잠재력이 높고, 합리적인 수익과 비용 예측 능력이 높다면 또한 잠재력이 높겠습니다. 2년 동안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있고 투자자의 자금 회수에 대한 대안 자금이 있다면 잠재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시장 타당성, 산업 시장 타당성, 조직 타당성, 재무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의미 있는 분석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 예측과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장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